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의 필수 과제 클라우드 커버니티스 보안 핵심 노하우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멘트 솔루션 김범승 과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쿠버네티스 보안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보안 전략까지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쿠버네티스 보안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쿠버네티스가 가진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보안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이 가진 넓은 공격 표면과 잠재적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쿠버네티스 보안을 바라보는 큰 틀인 이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빌드, 배포, 타임이라는 이제 세 가지 시선에서 바라봐서 세 가지 단계에서 보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개념을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 실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협을 먼저 이제 살펴보고요.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을 총 정리해서 마무리해 보고요. 오늘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쿠버네티스 보안 역량을 한층 더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 1탄에서 데브세곱스의 이제 핵심인 개발부터 보안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오늘 2탄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의 호시 중에서 클러스터 보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이제 플랫폼이죠. 하지만 이제 복잡성과 수많은 컴포넌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 표면이 매우 넓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문이 열려 있는 거대한 빌딩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쿠버네티스에 열려 있는 문은 공격자가 침투할 수 있는 다양한 취약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로 API 서버 접근 제어 미흡이나 보안이 취약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잘못된 네트워크 설정이나 그리고 시크릿 관리의 부재와 같은 이제 보안 취약점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은 그 위험성이 더욱 와닿으실 건데, 첫 번째 사례는 2022년에 90만 개가 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구성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노출된 쿠버네티스가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제일 많았고 대부분의 이제 노출 사례는 403, 56 상태가 이제 반환했지만은 200 상태의 코드를 반환하는 이제 일부 클러스터도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권한 에스컬레이션이나 이제 컨테이너 탈출을 통해서 호스트 시스템에 대한 권한 접근을 얻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었는데요. 두 번째 사례인 아카마이 연구원이 발견한 이제 CV20235528 취약점으로 단 하나의 악성 야물 파일만으로 클러스터 내 모든 윈도우 노드에 대한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이제 설정의 경고성을 확보하고 최소 권한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이제 심각한 사고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보안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보안은 하나의 커다란 이제 과제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접근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크게 빌드, 배포, 런타임 세 가지로 이제 세 단계로 나뉘어서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보안 전략을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첫 단계인 빌드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협은 취약한 이미지, 악성 코드, 그리고 잘못된 권한 설정인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이제 코드나 취약점이 있는 라이브러리 또는 이제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하면은 이러한 위협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막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우리가 이제 이제 이미지 스캐닝 및 이제 최소화, 그리고 컨테이너 내의 애플리케이션을 루트가 아닌 이제 일반 사용자로 실행하도록 해서 공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격 표면 자체를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안전하게 이미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이미지가 실행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설정 오류나 권한 남용 그리고 민감 정보 노출이라는 주요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먼저 클러스터 하드닝 전략을 통해서 etcd, API 서버, 큐브렉 같은 쿠버네티스 핵심 구성 요소를 강화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의 최소 권한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비밀번호나 API 키 같은 민감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관리하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작하는 런타임 환경에서는 횡적 이동이나 컨테이너 탈출, 비정상적인 행위가 같은 위협을 방어해야 하는데, 런타임 단계는 이제 빌드 및 배포 단계에서 놓쳤을 수 있는 위협 탐지를 하고 타전하는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의 플랫 네트워크 구조는 공격자 횡적 이동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파드 간의 통신을 제어하고 필요한 통신만 허용하는 디폴트 디나이 전략을 적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주요 구성 요소의 보안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평상시 의심스러운 활동을 추적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로깅과 감사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 보안의 세 가지 3요소에 대해서 핵심 3요소에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각 빌드, 배포, 런타임 단계별로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 첫 단계, 빌드 시점부터 시작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던 시프트, 레프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안을 개발 초기 단계로 당겨오자는 의미인데, 나중에 문제가 발견하면 고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을 다 지은 후에야 부실한 자재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데,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의 보안 첫 단계는 바로 CI/CD 파이프라인에서 이미지를 빌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빌드 단계에서 어떤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주로 위험은 컨테이너 이미지 그 자체에서 발생됩니다. 이미지는 레이어별로 빌드되며 각 레이어별로 명령이나 도구, 구성 등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미지 빌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미지 빌드에서는 다양한 도구를 설치하고 사용자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이미지 내부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과 그로 인한 보안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서 온 코드나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경우에 바이러스나 공격자에게 의도치 않은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서 백도어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OS 패키지나 툴에도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체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빌드하는데 사용되는 많이 쓰는 베이스 이미지나 오피셜 이미지에도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의 이미지를 빌드할 때 이미 내부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라이브러리와 종속성, 도구가 사용되는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하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이미지를 빌드할 때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지 않거나 런타임에서 불필요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및 종속성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하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빌드하는데 필요한 도구만 설치가 되어 있고 더 작은 가벼운 알파인 같은 베이스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사실 많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드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협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봤는데요. 공격자는 이미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탈출을 하고 호스트인 쿠버네티스 마스터나 워커 노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다른 프로세스나 이 컨테이너에 접근 가능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자체를 탈출할 경우에 훨씬 더 위협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호스트 볼륨의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 파일 시스템 등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큐블렛 인증 토큰이나 쿠버네티스 API 서버와 통신하는데 사용되는 인증성들도 읽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취약점들은 공격자에게 클러스터를 더욱 성산시키고 권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이미지에 침투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방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방지 방법의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스캐닝을 이제 수행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빌드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트리비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취약점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 스캐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 저장소에 푸시되기 전에 이제 CI/CD 파이프라인에서 이미 이미지 스캐닝을 수행해서 자동화하도록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지에 안전하지 않은 도구나 패키지,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설정이나 하드코딩된 이제 민감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미지 스캐닝을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취약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에 푸시된 이미지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스캔을 해서 이미지가 빌드된 후에도 발생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개발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많이 루트 권한을 이제, 내주기도 하고 쓰시죠. 만약에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이 있을 때 루트 권한으로 실행 중이었다 하면은 공격자가 컨테이너를 탈출을 해서 이제 호스트 서버 권한까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클러스터 전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빌드할 때부터 루트가 아닌 정용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만 이제 함정이 있는데요. 이미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배포 시점에 파드 설정에서 루트 실행을 하도록 덮어 쓰거나 아니면은 프리빌리지드 이제 모드를 활성화시키면은 이런 이제 빌드 과정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드 단계에서 우리가 안전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만큼 배포 시점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이제 그 배포 단계를 이제 알아보면은 우리가 빌드 단계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의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만들었던 이제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배포는 입주하고 외부인으로부터 이제 집을 지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보안 전략을 이제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이것들은 이제 아파트 저희가 주민이면은 자기 호스만 이 열고 들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다른 호스는 이제 우리가 못 들어가죠. 문을 열 수 자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사용자와 이제 그 사용자에 따른 권한을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클러스터에 이제 진입한 공격자가 어떤 이제 권한을 가진 이제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탈취하게 된다면은 이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원이나 서비스 권한을 최소한으로 이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사용자와 권한 관리를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제 역할 기반 접근 제어라고 해서 RBAC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와 권한을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RBAC는 특정 권한을 가진 롤을 생성을 해서 이제 각 사용자가 필요한 리소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라는 네임스페이스의 파드를 관리한 팀원에게는 해당 네임스페이스 내에 있는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권한만 부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롤은 이제 특정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뭐 디플로이, 뷰, 크레이트, 업데이트와 같은 권한을 정리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팀의 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네임스페이스의 리소스만 접근 권한을 이제 부여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보다 좀 더 큰 권한이 이제 클러스터 롤 같은 경우에는 롤과 이제 유사하지만은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클러스 전체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권한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 관리자에게 모든 네임스페이스에서 이제 다양한 리소스에 크레이트, 뷰, 딜리트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RBAC를 통해서, 쿠버니티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쿠버니티스는 사용자 구성 요소를 이제 사실 직접 생성하는 것 대신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자를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개발자나 우리가 운영자,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 이제 쿠버니티스 API 서버를 통해서 이제 쿠버니티스 이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생성해서 클러스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사용자는 고유 이제 인증서를 통해서 식별이 되고 이 인증서는 해당 사용자와 관련된 롤에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 사람 사용자 말고 우리가 젠킨스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ECTO 같은 서비스 같은 이제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파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API 서버와 통신하게 되는데, 서비스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서 같은 것보다는 이제 토큰으로 이제 사용을 인증을 해서 사람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한된 권한을 부여받는 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쿠버네티스 기본 기능만으로 하더라도 이제 보안을 잘 지킬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RBAC를 통해서 클러스터의 이제 보안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최소 권한 접근 방식으로 채택을 해야 됩니다. RBAC를 통해서 누가 클러스터에 접근하는지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공격자가 파드에 접근하더라도 해당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을 탈취할 수 있다면 API 요청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어카운트 권한은 이제 특히나 이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서비스 어카운트 자체를 이제 단기로 발급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분이나 10분 정도 발급해가지고 이제 소멸 낼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민감정보 관리인데요. 쿠버네티스는 이제 비밀번호나 API 키 같은 민감 정보는 이제 시크릿이라는 리스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큰 오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크릿에 데이터를 넣으면은 암호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크릿은 단순히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만 될 뿐이고, 시크릿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누구나 읽고, 인코딩된 이제 것들을 이제 다시 쉽게 디코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자체에 이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인크립션 이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걸 사용하면은 암호화 자체를 활성화해서 구성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크릿 자체를 암호화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암호화를 하려면은 암호화 키 자체를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 자체를 또 어딘가에 안전하게 이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 포인트 하나 더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드 파티 이제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하시코프 이제 볼트와 같은 전문 시크릿 관리를 이제 도구를 통해서 외부 시크릿 오퍼레이터 같은 툴을 연동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단계 이제 마지막은 ETCD 이제 보안인데요. ETCD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모든 설정 정보와 시크릿까지 저장하는 핵심 데이터베이스죠.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 ETCD 이제 저장소를 사용을 해서 이제 포드나 서비스 같은 이제 모든 리소스를 읽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 공격자가 ETCD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다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리소스를 변경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가 가능해지는데, 그렇다면 이 ETC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ETCD 서버는 반드시 API 서버에 할당된 이제 인증서만 신뢰할 수 있도록 설정이 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이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접근 자체를 아예 이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화벽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직 이제 API 서버만 ETCD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격 노출 표면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ETCD 서버와 이제 API 서버 간의 모든 통신을 HTTPS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TLS 인증서를 적용을 해야 되고, 보안을 좀 더 강하게 하려면은 저희가 ETCD 뭐 이제 별도의 그 셀프 사인이 아닌 별도의 인증 기관에서 CA를 가진 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포 단계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음, 이제 런타임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단계와 이제 배포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겹겹이 이제 방어막을 쌓고 이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동작하는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이제 대비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과제인데, 런타임 환경에서는 이제 컨테이너 내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이제 발생된 행위나 아니면 공격자가 이제 클러스터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횡적 이동이나 그리고 컨테이너를 탈출할 수 있는 이제 같은 위협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이제 빌드 및 이제 배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이러한 다양한 런타임 위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적인 측면인데요. 쿠버니츠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파드가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이제 플랫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공격자가 한 파드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은 내부 전망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데, 이 공격자가 한 파드에 접근하게 되면은 다른 파드에 접근할 수도 있고, 실제 모든 파드가 다른 파드와 이제 그 통신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접근 가능하고 이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나와 있던 그림처럼 모든 파드가 실제 다 통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파드와 통신할 수 없도록 이제 이 통신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 제한 방법은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네트워크 폴리시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네트워크 폴리시를 생성을 해서 어떤 포드가 다른 포드와 이제 통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트래픽을 수신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백엔드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와 클러스터의 다른 이제 실행 중인 이제 파드와 서비스에 통신할 수 없도록 규칙을 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안을 좀 더 극대화하고, 최소 권한, 이제 접근 권한 허용 규칙을 적용해서, 모든 이제 부분 간에 이제, 통신을, 규칙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공격자가 취약한 부분을 접근하더라도 이제 네트워크 폴리시를 통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민감한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는 서비스와 통신할 수 없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폴리시가 실제 구현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때 이미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된 이제 칼리코와 이제 뭐 실리움 같은 이제 CNI를 통해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폴리시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수준의 통신 규칙까지 이제 구성을 했지만, 실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수준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더 논리적인 수준인 이제 ECT와 같은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시면은 그 부분이 이제 가능합니다. ECTO는 이제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포드에서 프록시가 다 하나씩 달리죠. 이제 엠보이라는 프록시를 달게 되는데, 얘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나 이제 나가는 이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메시지를 통해서 서비스 간의 통신을 좀 더 논리적으로 이제 수준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수준의 이제 제어는 네트워크 폴리시, 그리고 서비스 수준의 이제 통제는 이제 서비스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방어막을 잘 쳤더라도 실제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 결국엔 로깅과 감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쿠버네티스의 모든 구성 요소와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한 곳에 모으는 이제 중앙 집중식 로깅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야 하는데, 특히 이제 API 서버의 감사 로그가 이제 보게 되면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심스러운 행동을 추적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런타임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탐지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팔코 같은 이제 도구를 통해서 가능한데, 팔코는 이제 API 서버의 감사 로그와 컨테이너 내부 시스템 콜을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내에 권한 상승이 발생하거나 민감 정보 파일에 대한 이제 접근 등을 이제 이런 예측하지 못한 이제 행동 등이 발생이 될 때 팔코를 통해서 이제 즉시 경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런타임 이제 팔코 같은 도구를 통해서 이제 공격자의 횡적 이동이나 그 탈출 시도가 실시간으로 탈출 이제 저희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시간 위협을 감지하고 이제 감사 로깅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발생이 된 후에 사후의 분석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알아본 이제 저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쿠버네티스 보안을 세 단계를 거친 이제 심층 방어 전략으로 이제 알아봤는데요.
사실 쿠버네티스 그 보안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다뤄야 될 부분도 많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제 단계별로 빌드, 배포, 런타임 단계별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쌓아 올리는 심층 방어 전략을 통해서 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시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아마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떤 부분부터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